네, 안녕하세요. 전자기학 연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수님께서 과제로 내주셨던 5단원, 5단원의 과제로 내주신 문제들이 있었죠. 이 캠퍼스에 뭐 몇 번, 몇 번, 몇 번 이렇게 풀어 오시는 게 이제 과제였고, 저에게 이제 말씀하셨던 거는 과제로 내주신 문제 외에 다른 문제들, 그 문제들을 같이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셔서 이제 과제로 내주신 문제 외의 문제를 저와 함께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연습 시간에. 교수님께서 처음에는 저한테 이제 과제로 내드리는 문제,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같이 연습 시간에 푸는 문제, 이렇게 해서 뭐 시험 문제로 내신다고는 하셨으니까 같이 한번 뭐 공부한다는 개념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제 이캠퍼스 뭐 질의응답이나 뭐 제게 메일로 제가 풀어드린 문제 혹은 과제로 이제 내셨던 문제 중에 좀 잘 이해가 안 가신다거나 그런 문제들을 뭐 편안하게 뭐 물어보셔도 됩니다. 일단 5단원 연습 문제 풀이를 시작하기 전에 저번에 제가 이제 연습 문제 올려드렸을 때는 그냥 같이 문제를 읽으면서 좀 진행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책을 보고 문제를 보고 읽고 문제를 이제 풀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또 과제가 아니었던 문제를 푸니까 같이 보면서 문제를 푸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PDF를 못 구해서 일단은 이렇게 몇 문제를 제가 쓰던 책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다음 연습 문제 시간 전까지는 제가 최대한 이 PDF를 구해서 좀 더 원활한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연습 문제 풀이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부터. 얘가 안 오네요. 이렇게 와야 되나? 복사하기. 네. 5.4번 문제입니다. 문제는 마그네틱 필드가 현재 다음과 같은 꼴로 나타나져 있고 KZ X축 방향으로, 이때 K는 상수이다. 이때 스퀘어 루프에 작용하는 포스를 구하는 건데, 이때 스퀘어 루프의 한 편은 A, YZ 플레인에 놓여져 있는 거죠. 센터는 오리진에 있고 커런트 I가 카운터 클락와이즈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림을 먼저 그려볼까요? 네, 이렇게 XYZ 축에서 도선이 YZ 플레인의 한 변의 길이가 A인 모양으로 원점이 센터. 지금 이러한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어차피 YZ 플레인에 놓여져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YZ 플레인 평면으로만 그려서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Z. 그때 스퀘어 루프가 다음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A. 이때 자기장은 KZ X방향. 네, 이러한 문제네요. 그러면 지금 자기장은 Z가 양수인 경우에는 플러스 X축 방향으로 돼 있고, Z가 음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X로 자기장이 이제 형성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원점에서는 이제 z가 0이니까 자기장의 크기가 0이고 점점 커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점점 커지지만 얘는 반대 방향이라는 거죠. 이때 전류가 이쪽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y축 위에 z가 양수 네, 그렇죠. 맞죠? y축 위 방향에서는 위 방향에서만 먼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도선에 이 작용하는 힘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저희가 이제 도선에 자기장에 놓여진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작용하는 힘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날 수 있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편하게 배울 때는 이런 식으로 여기 사인 세타가 붙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배웠죠. 방향은 I와 B의 외적 방향입니다. 이때 자기장의 방향, Y축 위의 자기장의 방향은 페이지에서 나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현재 힘은 왼쪽으로 작용하게 되고, 이쪽 오른쪽 도선에 작용하는 힘은 반대 방향이 되겠죠. 그리고 밑에는 전류의 방향은 같지만 자기장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반대로 이렇게 작용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쪽도 이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상쇄돼서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이쪽과 너무 두껍네요. 이쪽과 이쪽 도선에 작용하는 힘만 고려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일단 방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방향은 전류가 현재 이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자기장이 페이지 아웃이니까 힘은 위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도선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고 자기장이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마찬가지로 이 도선에도 위쪽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네요. 그럼 토탈 포스의 방향은 플러스 Z 방향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쪽에 위의 도선을 어퍼, 그리고 다운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위쪽에 있는 도선에 작용하는 힘 I 2분의 KA A Z 이렇게 되겠죠. 네, 왜냐면 B는 그러니까 IBA인데 B는 KZX이기 때문에 이때 Z는 2분의 A만큼이 되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다운 반대 방향이 되겠다. 마이너스 부호만 붙고, 왜냐면 2분의 A만큼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니까 또 마찬가지로 Z. 그래서 I는 마이너스 Z가 되겠죠. 그래서 토탈 플러스가 되고 토탈은 I, K, A제곱 방향은 Z방향이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좀 비교적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기장이 이렇게 Z 방향에 따라서 Z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고, 하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이쪽 양쪽에 작용하는 힘은 상쇄되고, 이쪽 위에 있는 도선과 아래에 있는 도선의 합력만 고려해주면 되는 문제였죠. 네, 다음은 5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가져와서 네,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전류 I가 레디우스 A의 도선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때 A번 표면 전체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으면 Surface Current Density K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라는 문제죠. 그러니까 A의 레디우스에 전류 I가 흐르고 있는데, 이때 이 Surface Current Density가 들어가면 전류 I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전류가 흐르는 선, 그리고 이 density. 이때 L은 2πa로 표현되기 때문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가정이 있었으니까 I는 2πa K로 표현이 되겠고, 따라서 K는 2πa분의 I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 B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B번은 볼륨에 관한 문제네요. 볼륨 커런트 덴시티가 inversely proportional 하다. 거리에 대해서 R분의 1, S, 여기는 S니까 S분의 1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네요. JS를 구해라. 자, B번. JS는 S분의 K꼴을 갖는 거죠. inversely proportional 하다고 했으니까 디스턴스에 대해서. 자, 그럼 마찬가지로 current I는 J에 대해서 A는 면적,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게 되겠죠. 갖고 있습니다. 얘를 적분꼴로 표현을 해주면 인테그랄 J dA, 뭔가 이게 내적인 것처럼 보이니까 J dA. 네, 이런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얘를 극좌표로 변환해줘서 J S dr, R이 아니고 S죠. ds d 세타. 근데 이때 J는 S분의 K니까 S분의 K S ds d 세타. 얘를 0부터 A까지 S가 되겠고, 세타는 0부터 2파이겠죠. 그러면 각각 계산해주면 2파이 K에 0부터 A까지 ds가 되겠고, 결과는 2파이 KA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I는 2파이 KA라는 소리고, 얘는 JA라는 거죠. 네, 따라서 J는 S분의 K니까 여기서 K는 2파이A분의 I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J는 S분의 K 2파이AS분의 I, 이게 JS가 되겠죠. 네, 이렇게 5번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다음은 8번 문제네요. 다음에는 제가 꼭 PDF를 구해서 이렇게 번거롭게 하나하나 가져오는 일 없이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어갈까요? 네, 8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는 ABC 이렇게 꼬리 문제가 3개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기장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때 스퀘어 루프입니다. 스테디 커런트 I를 흘리고 센터에서 사이드까지가 거리가 R인 스퀘어 루프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보면 네, 교과서 피겨 22번에 나타나 있는 그림입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스퀘어 루프가 있고 센터에서 사이드까지 거리가 R, 커런트는 I가 균일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네, 이때 그러면 각각 이 4개의 변을 뜯어서 생각해 보면 이쪽 도선에 이 방향으로 흐른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전류가 흐르는데 잘 아시다시피 전류는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어내죠. 그러면 이 위쪽 전류에 의해서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하고자 하는 건 하나의 도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 안 보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도선이 중앙에 만드는 자기장의 크기를 구해주고 그거에 4배를 해주면 각각 이 스퀘어 루프의 한 변이 중앙에 작용하는 자기장의 크기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가 할 것은 하나의 도선만 뜯어와서 중앙에 작용하는 자기장의 크기를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과정은 약간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그냥 이것만 보려고 하면은 좀 막막하고 예제 5번에서 이와 비슷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5번에서 풀었던 방법을 가져와서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이 이제 이러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R만큼 떨어지는 각각 이 미소 전류가 R만큼 분리 벡터 R만큼 떨어진 곳의 포인트에 작용하는 자기장의 크기를 계산한 것이었는데요. 비오사바르 법칙에 의해서 자기장 R만큼 떨어진 자기장의 B는 4파이분의 μ0 인테그랄 R제곱분의 I R dl 프라임 이렇게 나타납니다. 미소 전류 이쪽이 이제 dl 프라임이 되겠죠. 그러면 얘를 어차피 스테디 커런트 I가 흐르니까 4파이분의 μ0 I를 밖으로 빼내고 R 제곱분의 dl 프라임 곱하기 R 햇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약간 각을 사용해서 좀 고려를 해주는 게 편합니다. 제가 한번 그 그림을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류 I가 흐르는 도선이 이렇게 놓여 있고 임의의 P점에 작용하는 자기장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뭐 S만큼 떨어져 있고 이쪽이 이제 미소 전류 DI 프라임 분리벡터 R. 그러면 이쪽 각을 세타라고 하고 이쪽 각을 알파라고 놓았을 때 어떠한 관계가 형성이 되냐면 이 DL 프라임 크로스곱 R 해 얘를 저희가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죠. DL 프라임 사인 알파. 이 사인 알파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세타와 동일하기 때문에 DL 프라임 코사인 세타. 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이쪽을 L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 L 프라임은 R 탄젠트 세타로 나타낼 수 있죠. 네, 뭐 여기 S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여기를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R 탄젠트 세타라고 나타낼 수 있고 DL 프라임은 R 시퀀트 제곱 세타의 D 세타. R은 분리벡터 R의 코사인 세타죠. 가져오겠습니다. 페이지가 네, 이렇게 따라서 B는 비오사바르 법칙에 의해 자기장 B는 4파이분의 뮤 제로 I R 제곱분의 DL 프라임 곱하기 R 햇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얘를 얘로 바꿔줄 겁니다. 근데 이때 DL 프라임은 여기 나와 있고 따라서 그리고 여기서도 R은 R분의 1은 라지 R분의 코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이 변수들을 저희가 적분하기 쉬운 그러한 변수들로 바꿔줘서 4파이분의 뮤 제로 I R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 요 분리벡터 R의 제곱 얘를 집어넣어준 거죠.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라지 R DL 프라임의 크기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붙어주고 여기 얘가 붙어준 거죠. 세타가 붙어줘서 D 세타로 적분을 할 건데 적분 범위는 뭐 전체 고려하고자 하는 이 도선이 이렇게 놓여져 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희가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세타 1, 큰 각을 세타 2라고 하면 세타 1부터 세타 2까지 네, 이렇게 비오사바르 법칙 임의의 도선에서 떨어진 점에 작용하는 자기장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식을 저희가 5.8번 문제에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 도선만 생각해서 길이는 A죠.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는데 그러면 고려하는 각이 이제 여기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쭉 가겠죠? A만큼. 고려하는 각의 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가 될 겁니다. 크기는
마이너스 45도부터 45도가 되겠죠. 저기 뭐야, 정사각형이니까. 네, 그러면 이 식을 좀 더 정리를 해줘서 4파이 라지 R분의 뮤 제로 I, 요게 이제 약분되고 이렇게 약분되고 R분의 코사인 세타 D 세타가 나오니까 라지 R은 바깥으로 나와주고 인테그랄 세타 1부터 세타 2 코사인 세타 D 세타가 됩니다. 여기는 4파이 라지 R분의 뮤 제로 I 사인 세타 2 빼기 사인 세타 1. 이때 이 사인 세타 2, 이 세타 2는 5.8번 문제에서 마이너스 45도가 되겠고 세타 1은 마이너스 45도가 되겠죠. 자, 그럼 이 식을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B 한 변에 놓여진 도선에 의해 작용되는 자기장은 분의 뮤 제로 I 사인 4분의 파이 빼기 사인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사인 4분의 파이와 사인 마이너스 4분의 파이는 부호만 반대가 되고 크기는 똑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지워지고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래서 4파이 R분의 뮤 제로 I 루트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한 변에 의해 이만큼의 자기장이 R 떨어진 곳에 작용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쪽 도선도 같은 크기, 이쪽 도선도 같은 크기, 이쪽 도선도 같은 크기의 자기장이 작용하기 때문에 토탈 B는 파이 라지 R분의 루트 2 뮤 제로 I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 쉬었다가 8번 문제의 꼬리 문제를 마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